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두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지도부 공백 사태를 어떻게 앞으로 넘기게 될까요? 무엇보다 국민의당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세 정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당대회가 훨씬 더 뜨겁게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긴급하게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팀 최지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두 상임 공동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철수 대표가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져 왔다. 이번 일에 관해서도 정치적으로 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마쳤고요. 네.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는데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표직을 사퇴한 바가 한 번 있었는데 1년 11개월 만에 또 한 번 대표직을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막스 베버의 책임 윤리를 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정치의 주요 고비마다 본인이 형성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왔다. 책임을 져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입장 발표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박선숙 사무총장 그리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특히 이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이 이번 결정에 불을 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당의 주요 당직자 중에 한 명이었고 네. 선거 당시에 회계 업무 같은 경우를 박선수 의원이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자이긴 했지만 모든 실무를 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검찰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은 사실상 기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의원에 대한 어떤 향후에 있을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검찰의 기소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이 계속적으로 작용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짤막한 입장 발표였는데요. 안철수 대표나 천정배 대표 기자들에게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는 사퇴 발표 후에 입을 굳게 다물고 국회 본청을 떠났고요. 네. 천정배 대표만이 잠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시게 된 어떤 연유나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에 최고위원들이 이제 여러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앞서 있었던 최고위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원래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위원회가 1시간 정도 미뤄져서 1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요. 이 10시의 최고위원 회의도 천정배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발표하는 것에서 공개 회의가 끝났고 바로 비공개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이제 안철수 대표의 사태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최고위원 이상돈 최고위원이나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나 최고위원회 배석자 몇몇이 그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왜 나오셨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좀 파악한 바로는 이분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걸로 해서 이 회의장을 떠났다고 하고요. 11시가 조금 넘어서 이 몇몇 자리를 떠났던 최고위원들이 회의로 돌아왔고 11시 30분쯤에 이제 최종적으로 안철수 천정배 두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최고위원들이 만류했지만 결국 그 만류는 통하지 않았다. 안철수 대표 뜻대로 사퇴가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당 지도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각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좀 가장 앞으로 초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국민의당 당원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두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 거리시가 됐고요. 네. 이 경우에 국민의당은 거리 2개월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지금 2개월 이내에 그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총선 후에 전당대회를 치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제대로 이제 선출되어 있는 곳도 없고 네. 전당대회를 치를 만큼의 당원 수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잠정적인 결론만 내려놓고 네. 임시 정당대회 날짜를 확정짓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한다는 건 좀 무리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는 네.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만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역시도 지금 전당대회 날짜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정배 안철수 두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이냐, 네. 아니면 8개월 이상 남은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또 선출한다는 문제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최고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서 당대표 권한 대행을 뽑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최고위원들 중에 한 명이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건데요. 권한 대행을 뽑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면 네. 최고위원들과 보통 당대표가 동반 사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부 총사퇴. 여기까지는 다른 정당들하고 당원이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정당들은 이렇게 최고위원들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당의 원내대표가 그 대표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 권한을 대행하게 된 원내대표는 자신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자신의 대표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이전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과정이었는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직무 대행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당원 30조에 있습니다. 당원 30조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처럼 즉각적으로 원내대표에게 권력이 이양돼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최고위원회에서 그 당대표 권한 대행을 뽑는 과정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뒤에 이제 당원 126조에 또 별도의 조항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 최고위원회까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원내대표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서기 위한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앞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를 해야겠죠, 일단은.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이 대표 권한 대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가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른 정당들보다 상당히 복잡한 당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용 기자의 설명을 들어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지도부가 임시 지도부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 싶은데 현재 그 최고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대표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절차는 빠르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 저녁이라도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이었고요. 다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두 대표의 사퇴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최고위원들 몇 분들은 두 대표와 함께 공동 사퇴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어느 최고위원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없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7분이 있는데요. 총 9명 중에 이제 두 대표가 사퇴하고 7명의 최고위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안 대표와 좀 호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좀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지금 그 새 정치를 내세웠던 신생정당이죠. 신생정당으로서 4.13 총선을 치렀는데
결과는 어찌됐든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디자인 업계에서는 관행이란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관행 없다라고 네,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더 논란이 증폭된 결국에는 중앙당의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른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 그리고 또 천정배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후에 국민의당이 당을 온전히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안철수 대표 또 천정배 대표의 이 결단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떤 입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의원들은 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제가 몇몇 의원들에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두 대표가 사퇴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 감지가 되고요. 네. 일단 최고위원들과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좀 당대표 책임론을 제기를 했지만 네. 다수의 의원들은 뭐 대표가 사퇴하면은 오히려 당이 더 혼란스럽고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안 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당이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대안이 없다. 대체할 만한 네네네. 지금 당 대표를 일종의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 거죠? 예, 대안부재론이 또 있었습니다. 또 두 대표가 사퇴를 한다는 것이 결국 이 문제가 네. 당의 어떤 비리를 예. 부정과 비리를 예.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가 있다라는 아하. 신중론들이 우세했는데요. 예. 안 대표가 결국 고집을 꺾지 않고 사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했지만 이 비대위라든가 당대표 권한대행 등 일단 지도부가 수습되는 것이 국민의당에게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떠나서 이제 당이 앞으로 네. 어떻게 이 새정치라는 거 구호를 두고 나왔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냈던 손학규 대표를 영입해서 구원 등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비대위를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면서 네. 뭔가 좀 이 국민주계 그리고 이 호남 쪽 의원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쪽에서 당권을 그러니까 비대위를 통한 당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 물러난 지 약 1시간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구민주계는 당권을 잡기 위한 네, 손학규 대표 영입설도 뭐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손학규 대표 구원 등판 또 구민주계의 당권. 그러니까 구민주계가 내세울 인물은 뭐 박지원 원내대표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구민주계 안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확실히 어떤 같은 고리로 엮인다기보다는 뭐 실례로 이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던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유성엽 의원이 뭐 저희와 오늘 오전에 인터뷰에서도 강하게 이 두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와 뭐 딱히 안 좋은 관계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리를 이 추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추대론에 상당히 반대를 했었던 의원이고요. 당내에선 삼선으로서 상당히 입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원내대표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박 원내대표가 추대되면서 그런 게 한 차례 좌절된 경우가 있고요. 또 이후에 원구성 협상에서도 이 유성엽 의원 같은 삼선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확 실시됐는데 본인은 이제 농해수위 농수산해양위원회를 원했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것을 거부하고 교육문화위원회를 받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문화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호남의 의원들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100% 같은 결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갈래가 구민주계도 뭐 여러 갈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저희들이 좀 취재를 해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당의 중진, 그러니까 3선 정도 되는 중진들의 경우에는 뭐 당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본인들이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차기에 있을 이른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더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그래서 당 자체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비판도 실제 정치권 안에 있더라고요. 그 점은 좀 어떤 취재가 되고 있나요? 예, 그런 지점은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갖고 있을 때 성립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대표가 대선을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해준 것처럼 이제 호남의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대선에 자기가 출마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무엇을 더 하는 것을 원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특히 이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로서 당 대표의 직위가 뭐 결코 낮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쥐게 되면 본인이 원래 희망했던 어떤 지역에서의 뭐 도지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큰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민주계 호남 쪽 의원 입장에서는 안 대표의 사태가 결코 이렇게 자신들의 전망에는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라는 점을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언론지상에는 손학규 등판이라든가 뭐 그 국민주계의 당권 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정동영 역할론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원내대표, 그러니까 두 대표의 사태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 간담회, 박지원 원내대표의 간담회 자리에 잘 평소에 안 보이시던 그 정동영 의원의 최측근 이 보좌관이 와서 이제 상황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가서 이제 한마디 이제 건네면서 어떻게 대표님이 호출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동영 의원이 의장이 호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 당원의 복잡한 이 과정들이 결국 누구에게 최고위원회나 중앙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어느 한쪽 계파나 정파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 굉장히 이제 그 국민의당 자체가 지난 4.13 총선에서는 정당 지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이 당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나 모순들이 이제 지금 하나씩 둘씩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통해서 불거진 공천 의혹, 공천 헌금 파문, 뭐 이것도 실제로 얼마나 갔던 거냐,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것은 불씨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새 정치, 깨끗한 정치,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주장했지만 결국엔 이것이 그 이번 파문으로 일거의 그 이미지가 사장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 행보는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그 앞으로의 행보나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안 대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좀 먼저 들여다봐야 그 전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안 대표가 그 당의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사퇴를 관철시키려 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겠죠. 지금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이후에 지금 박선석 의원 측에서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구속영장이 검찰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이제 박선숙 의원 측이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당 지도부에게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안 대표가 결국 이후에 이제 두 현역 의원에 대한 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체포동의안 의결을 위해서 국회로 또 넘어오게 되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던가 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는 앞으로 이게 한 몇 개월 동안 진행될 향후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안 대표가 그 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유지한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검찰의 이 수사 과정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 수도 없이 계속 문매를 맞아야 되는 위치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어차피 이것이 그런 지경으로 흘러간다면 당대표를 내려놓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책임지는 모습,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안 대표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켜본다면 안 대표의 정치 행보도 이 사건과 거리를 조금씩 두면서 특히 당 자체와 거리를 조금씩 두면서 과거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탈당한 이후에 보여준 행보, 네. 그러니까 당과 거리를 두면서 다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그런 형태로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본인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사실 진신 캠프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대선 캠프였던 진신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박선숙 전 당 사무총장이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때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감지됐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기에 좀 매듭을 지어서 관계 정리를 하고 그다음 행보로 이제 대선 준비는 계속 하는 건가 보죠? 대선 준비. 지금의 상황에서는 바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동안 해왔던 뭐 공정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또다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런 당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전혀 당대표가 관리하지 못했다. 이거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앞으로 있을 당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을 사전에 끊고 문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당대표 사퇴, 사임 이렇게 던졌지만 이 모든 책임을 또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참 이게 공당의 이런 역할 배분 문제를 또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도 참 답답함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치팀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